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멸종종의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맘모스나 포루스 라코스를 타보고 싶다.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등을 타고 헤엄쳐보고 싶다. 프테로닥틸루스의 비행을 구경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절대 부활시켜서는 안 되는 종도 있다는데요. 비단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유명한 육식동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생물학의 세계에서는 위험한 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지아. 공룡시대 앞에 해당하는 페름기는 포유류의 먼 친척벌인 수국류가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당시 가장 위험한 포식자는 고르고놉스류였는데요. 이 그룹은 사벨캣을 닮은 강력한 송곳니 등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르고놉스류는 대부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르고놉스류는 베코고르곤부터 몸길이 5m급의 이노스트란 캐비아까지 다양한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민첩하고 날렵한 움직임을 가진 사나운 포식자로 초식성 디키노돈 같은 더 큰 사냥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르고놉스 중 특히 크고 진화가 활발했던 것이 바로 루비지아입니다. 루비지아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탄자니아 근처에 서식했던 동물인데요. 크기는 3.5m가 넘으며 골격이 단단하고 어떤 사냥감이든 물 수 있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루비지아를 정점에선 포식자로 간주했습니다. 즉 어떤 동물도 루비지아에 대항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공룡의 조상들에게 청신호를 밝혀준 페름기 대멸종이 고르고놉스류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초기 인류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기로카시스. 4억 8,540만 년 전에서 4억 4,38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육지는 생물이 전혀 없는 황량한 돌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는데요. 하지만 바다에는 이미 생명이 번영하고 있었고 때로는 그 사이에서 기상천외한 생물도 탄생했습니다. 오르도비스기의 몬스터 중에서는 아이기로카시스와 같은 거대한 새우도 있었습니다. 아이기로카시스는 현재 모로코 주변에 해당하는 바다에 서식했으며 크기는 2m가 넘었습니다. 단단한 등딱지를 가졌고 등과 배에는 강력한 칼날 형태의 돌기가, 그리고 입 주위에는 긴 더듬이와 같은 강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래에 해당하는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플랑크톤을 주식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앞서 말한 더듬이에요. 다만 아이기로카시스는 포식자였을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러니 굳이 확인하러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바닷속에서 섬뜩한 거대 새우에게 습격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죠. 사르코스쿠스. 현대의 악어는 매우 위험한 포식자이지만 백악기에 살았던 사르코스쿠스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악어의 동료가 아니라 멸종한 근현종 포리드사우루스의 동료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악어와 비슷하고 악어와 같은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악어 같은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르코스쿠스는 9.5m 정도로 성장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식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외의 것도 먹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주의하게 가까이 접근한 공룡 같은 것을 먹기도 했답니다. 만약 사르코스쿠스를 부화시켜서 열대의 따뜻한 수역에 방사했다면 수많은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곳이 수영 금지 구역이 되는 것만큼은 확실하겠죠?
천적이 없다면 식욕이 왕성하고 공격적인 사르코스쿠스는 대량으로 번식할 것입니다. 메토포사우루스. 현대 양서류는 상당히 작은 생물입니다. 도롱뇽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십 센티미터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쥐락이나 백악기까지는 악어를 닮은 매우 위험하고 거대한 양서류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고생물 마니아들에게 친숙한 프리오노스쿠스는 페름기에 서식하고 있던 분추목의 육식성 양서류로 그 몸 길이는 9m에 달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거대 양서류는 프리오노스쿠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척기에 서식했던 메토포사우루스는 프리오노스쿠스보다 훨씬 작습니다. 무려 3m밖에 성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들 양서류는 양쪽 모두 서식하던 수역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메토포사우루스는 적극적인 포식자이거나 혹은 물밑에서 턱을 벌리고 먹이가 헤엄쳐 오기를 기다리는 매복형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생물을 부활시킨다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르코스쿠스에게 동료가 추가되는 것이니까요. 암피키온. 공룡 멸종 후 포유류 시대에는 놀랍고도 위험한 짐승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암피키온과 일명 베어독이라 불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는 4천만 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암피키온과를 대표하는 것은 이과 전체의 이름이기도 한 기본종 암피키온입니다. 암피키온은 큰 몸과 뛰어난 신체 능력에 날카로운 이빨, 뛰어난 후각이라는 곰과 늑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식성이었지만 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해요. 암피키온은 북미, 유럽, 근동, 중앙아시아, 중국 등 북반구에 광범위하게 서식했습니다. 천적이 거의 없었으며 메가파우나라 불리는 거대 동물종을 제외하면 거의 어떠한 사냥감도 공격할 수 있는 잔인한 포식자의 일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생명체를 부활시킨다면 지구상의 인간이나 가축에게 위험한 생물이 또 하나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썩 기쁜 일은 아니겠네요. 메가로돈. 상어는 인간에게 상당히 위험한 생물로 매년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덮치는 건 주로 황소상어와 큰 귀상어, 뱀상어,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식어로 꼽히는 백상아리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메가로돈처럼 더 크고 위험한 물고기도 존재했습니다. 현대 백상아리의 원년에 해당하는 메가로돈은 지금으로부터 2300만 년 전에서 360만 년 전에 살았던 거대 물고기입니다. 몸 길이는 20m, 몸무게는 60톤에 달하기도 했다고 해요. 메가로돈의 화석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연안이나 영국,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현재 내륙에 있는 체코와 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로돈이 살았던 시절에는 지구상에 따뜻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바다는 없었습니다. 설령 현대인이 이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바다 몬스터의 먹잇감이 되는 것에 겁먹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실제 생물종이나 특히 멸종한 지 오래된 종을 부활시키는 시도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DNA가 수백만 년이 지나 붕괴했다는 문제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지구의 기후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격변을 이루어 왔습니다. 태고의 옛날에 존재했던 생물군계의 대부분이 지금은 소멸한 상태이죠. 즉 그곳에 살았던 동물들도 현재는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멸종 동물이든 그대로 놔두고 지금 살아있는 생물 보호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